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평택촌놈 9월 온라인 특강이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24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액세스바이오와 텔콘 RF 제약 매매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를 했으니까 꼭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이 나가면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큰 그런 노하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익혀놓다 보면은 매매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은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좋아요 이벤트인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입니다. 10월 8일까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모든 트윗에 좋아요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택촌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평촌사람방 자유 게시판에다가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아이디,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시작 날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나서 3일간의 서비스 기간을 지급을 하니까 꼭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퇴원을 했죠. 무려 3일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의 양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고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에서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도대체 이게 조금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좀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지자들을 어떤 결집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이런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그 정도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사실 격리 기간이 한 2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좀 병원에 차라리 있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열심히 이 유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 멈춰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었었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대규모 부양책을 촉구를 했죠.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한테 지급할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2조 달러의 그 부양책을 실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협상이 쉽지는 않은데 이게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중간에서 만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는 상태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아예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접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고요. 어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역시 그동안 기대를 했던 시장이 기대를 했었던 그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역시 그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악재가 이미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게 대놓고 대선 전까지 협상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하면서 다시 협상을 했을 때는 이게 호재가 되면서 시장이 또 뻥 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지금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추가로 급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버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악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이 이제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는 뻥 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긍정적인 면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크게 다운될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그리고 개별주의 강세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또 선물 수급,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하면서 오늘 급락 출발했는데요. 역시 장중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선물 쪽의 흐름에 의한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오늘 코스닥은 개별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대형주 강세로 지수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죠. 그런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은 상승이 나왔었고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제약업종 어떻습니까? 좋았었죠. 그리고 역시 개별주들이 좀 강했었던 모습이에요. 자, 204죠. 예, 그래서 개별주가 워낙 강했던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했지 않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한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자체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땡겨줬어요. 그래서 10,000계약 가까이, 뭐 9,000계약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오늘 반등을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면, 뭐 코스닥은 개별주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죠. 대형주가 강한 흐름, 그러면서 지수를 반등시켰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평택천홈 요구 미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통합방송은 115만원인데요. 어쨌든 지금 당분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인하했을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화솔루션, 메지온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한화솔루션은 뉴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적당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단기 접근하자.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더라도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단기 매매 이걸 반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지오는 보이지 않는 홀딩의 매도, 미보이지 않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 가능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한화솔루션. 자, 이 종목 엄청나게 상승했죠. 9,300원대부터 52,000원까지 상승했는데 충분히 나왔어요. 사실 뭐 시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더 가겠죠.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지금 매수가보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가 오면은 던져야죠. 예, 던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가격보다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적당히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밀리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또 확실하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더 아래쪽으로 발생을 했을 때 단기 매매만 좀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121선까지 정말 이탈을 해준다고 하면은 또 중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을 때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단기 매매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메지온입니다. 이 종목 그 최근에 악재성 이슈가 있었죠. FDA에서 그 공문이 왔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냥 또 신약에 대한 또 허가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사실 뭐 조금만 조정받아도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악재 발생을 하고 나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점은 기록했다고 보고요. 또 그 악재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접근해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현물, 자, 메디콕스 같은 종목 추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상당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뭐 유료회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단기 매매도 많이 합니다만은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 가격에 대해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전략을 전달하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 반등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9월 25일에 추천한 종목이에요. 2,100원에 추천했는데 장 시작 전에 이미 추천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2,105원 2,105원 딱 찍고 그냥 상승했어요. 5원 차이입니다. 한호가 차이에요. 5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뭐 다음날은 또 장중에 2,200원으로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살짝 안 잡히고 또 그대로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급등이 나오면서 최초 추천 가격보다 50% 이상 상승이 나왔죠. 2,100원에서 3,740원이니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00% 나오죠. 어쨌든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개별주들 계속해서 순환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버티기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좋지가 못했어요.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또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종목 차별화 장세다. 자, 대응 전략은 종목수 조절은 필요하다. 개별주 순환매에 대응하자 말씀드렸고요. 화생은 추가 반등 시 하방 공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다시 버티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밀렸을 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었습니까? 여기까지 밀렸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전에는 박스권이 이 정도로 갔다고 하면은 박스권이 좀 낮아지는 그 정도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직전 고점을 못 뚫는다거나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끝난 흐름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의 어제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때 이제 9월 초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9월 초에는 괜찮았는데 결국 미국 시장이 계속 밀리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여기에서 횡보하는 흐름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 정도, 저점 이탈해서 쭉 빠지기보다는 다시 또 여기에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따라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가면은 종목들이 계속 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흐름이 좋은 종목들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잘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안 움직이는 종목은 또 더욱더 안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역시 개별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생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지수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하방 쪽으로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7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